지존파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일자리도 미래도 없던 20살 청년 몇 명이 우연히 모이면서부터였다. 그들은 현실의 벽에 반복적으로 부딪혔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왜곡된 세계관을 만들어갔다. 세상은 힘 있는 놈들이 가져가는 거야. 가진 자들만 배부르고 우리는 계속 바닥만 기어야 해. 이제는 우리가 빼앗아야지. 지존파의 리더는 강한 카리스마 대신 분노와 열등감에서 나온 왜곡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같고 처음에는 단순 절도였다. 돈이 필요했고 순간적인 충동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작은 성공이 그들에게 자신감이라는 잘못된 보상을 준 것이다. 그들은 다음 단계를 고민했다. 이 정도는 너무 쉽다. 더 큰 걸 해보자. 그렇게 그들의 범행은 그들은 처음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느 길목이 어두운지, 어느 구역에 차가 잘 다니는지, 특정 시간대에 누가 지나다니는지 조직적 범죄의 첫걸음이었다. 이 시간대에 이 길목을 지나가는 차는 거의 없어. 딱 노리기 좋아. 차 한 대만 세우면 그냥 끝이야. 그들의 범행 방식은 단순하지만 위험했다. 무작위적이면서도 기습적이었다. 그 무모함은 오히려 수사를 어렵게 만들 만큼 예측 불가능했다. 더 이상 작은 건 필요 없어. 진짜 큰 걸 해야 해.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는 그런 일 말이야. 이 회의는 조직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단순 절도가 끝나고 폭행이 시작되었으며 이후에는 이제 그들은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곧 이 작은 방에서 시작된 암흑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게 된다. 사건의 첫 조각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떨어진다. 어느 날 경기도 외곽의 한 도로. 새벽 2시를 넘긴 시간, 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그곳을 지나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지존파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첫 움직임을 시작했다.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다. 그 새벽의 정적이 앞으로 이어질 연쇄 범행의 전조였다는 것을. 첫 번째 실종 신고는 그 누구도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실종 사건을 가출이나 일시적 연락 두절 정도로 분류하곤 했다. 90년대 중반엔 어른의 실종조차 즉각적인 비상 상황으로 보기 어려웠고 초기 대응은 지금처럼 체계적이지도 않았다. 피해자의 가족도 그랬다. 혹시 늦게 들어오는 건 아닐까? 잠깐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공기는 점점 변해갔다. 식탁 위에 국은 식어갔고 전화기의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신호였다. IMF 이전의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확대되는 빈부 격차, 도시 주변부에서의 범죄 증가, 범죄가 늘고 있다는 체감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조직적 연쇄 범죄가 등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 또한 그랬다. 그들은 이 사건을 더 큰 퍼즐판의 일부분이 아닌 서로 다른 개별 사건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은 작은 점들로만 본 것이다. 두 번째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도 그 점들은 여전히 서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가족들의 절규는 조금 더 날카로워졌고 경찰의 수사 기록에 수상한 실종이라는 문구가 하나씩 늘어갔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다. 범인의 흔적은 거의 남지 않았고 범행 장소는 매번 달랐으며 목격자는 없었다. 정적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 그 흔적을 찾기엔 당시의 수사 체계는 너무나 제한적이었다. 이때쯤 지존파는 자신들이 잡히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그들의 행동은 조금 더 대담해졌고 범행의 간격은 점점 짧아졌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신호였다. 연쇄 범죄자가 자신감을 얻기 시작할 때 그 이후의 범행은 더 빠르고 더 과감해지고 경찰이 발견할 우발적 단서가 나오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곧이어 또 한 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작은 단신. 오씨, 연락 두절. 30대 여성 실종. 야간 귀가 중 행방불명.
이런 제목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잠깐 스칠 뿐 아무도 그것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누군가 사라지고 누군가 기다리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잊어갔다. 그 시간 동안 지존파의 범행은 계속되고 있었다. 범행의 공통점은 거의 없었다. 똑같은 방식도 아니었고 피해자들의 생활 패턴도 이동 경로도 제각각이었다. 그저 단 하나의 연결고리만 존재했다. 사람들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것. 하지만 모든 사건에는 실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연쇄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실수를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이다. 지존파의 첫 실수는 범행 과정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그들은 너무 빠르게 움직였고 그 빈틈 속에서 경찰은 일정한 패턴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경찰은 문득 고개를 들었다. 이거 비슷한데. 그렇게 처음으로 점과 점이 아주 희미하게 이어지기 시작한다. 점과 점이 이어지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점이 의미하는 바를 인정하는 것, 그건 훨씬 더 어렵다.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단순 실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 그리고 아니다, 무언가 반복되고 있다는 쪽. 하지만 당시 한국 사회에서 연쇄 조직 범죄라는 개념은 매우 낯설었다. 그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보다 익숙한 설명을 선택했다. 그러는 사이 그림자는 또 한 명을 삼켜버렸다. 세 번째, 사건의 피해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퇴근길에 동료와 헤어지고 버스 정류장을 향한 순간, 그 이후의 기록은 없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뭔가 달랐다. 가족의 신고가 매우 빠르게 접수됐고 직장에서도 평소와 너무 다르다며 이상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경찰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단어 하나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혹시 납치인가? 그러나 증거가 없었다. 목격자가 없었다. CCTV도 없었다. 그 시대에 없음은 곧 막다른 길이었다. 뉴스는 작은 단신을 조금 더 크게 다루기 시작했고 지역 주민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요즘 이상한 소문 돌지 않냐? 밤길 조심하라더라. 외곽 쪽으로는 가지 말래.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도시 괴담 정도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불안할 때 현실보다 괴담을 더 편하게 여긴다. 괴담은 무섭지만 적어도 현실은 아니니까. 네 번째, 사건에서부터는 패턴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 범행 발생 시간, 늦은 밤, 장소,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피해자 공통점, 모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라짐. 경찰은 이 실종들을 따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단지 사건이 쌓이고 그 무게가 점점 커지고 있었을 뿐이다. 바로 진실에 도달하기 전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범인은 계속 움직이고 피해자는 늘어나고 단서는 사라진다. 지존파는 그 점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둠의 간격을, 경찰이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확신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렇게 다섯 번째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전체 판도를 뒤흔든 중요한 계기였다. 피해자는 지역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실종 직후부터 이상하다는 분위기가 널리 퍼졌다. 경찰은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왜 못 찾느냐?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게 단순 실종이 맞느냐? 드디어 경찰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실종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 지존파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말로 그림자처럼 살아 있었다. 어디에도 기록이 없었고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이 찾는 건 마치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았다. 작은 단서 하나가 드디어 잡힌다. 한 제보자가 말했다. 그날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차가 갑자기 멈추는 소리와 누군가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았다고. 단서는 너무나 미약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없던 처음으로 등장한 현장의 증언이었다. 경찰은 그 제보를 바탕으로 차량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차량의 특징 중 일부가 몇 개의 실종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됐다는 작은 정보가 정립된다. 아주 떨어져 있는 점들이었지만 이번엔 정말로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점에서 지존파의 내부 분위기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범행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더 빠르게, 더 대담하게, 더 위험하게. 이 변화는 곧 경찰에게 결정적인 흔적을 남긴다. 범죄자는 완벽해 보일수록 오히려 더 쉽게 드러난다. 스스로를 과신하고 움직임이 커지고 그 결과 빈틈도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아무도 그 끝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예상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저 실종자들의 귀가를 바랄 뿐이었다. 경찰은 조용히 사건을 하나로 묶는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지존파는 그들의 마지막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사 기록이 쌓이면 경찰은 어느 순간 직감적으로 느낀다. 아, 이건 이제 흐름을 바꿔야 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실종 사건들, 이제는 그 선이 실처럼 얇게 이어져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점은 경기도 외곽, 반복적으로 등장하던 한 지역을 향하고 있었다. 경찰은 더 이상 개별 사건이라는 프레임을 버렸다. 본격적으로 조직적 범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작은 단서 하나, 누군가 들었다던 저 소음, 그리고 목격된 적 있지만 자세히 기억되지 않았던 오래된 차량. 그 차량이 다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수사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간다. 경찰은 차적을 검토했고 특정 차량이 도심 외곽과 사건 발생 지역 사이를 특이한 패턴으로 오가고 있다는 걸 포착했다. 그 차량의 소유주는 이름조차 낯선 청년들. 전과 기록도 많지 않았다. 어딘가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동 경로만큼은 너무나 이상했다. 경찰은 잠복에 들어갔다. 그 지역의 바람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밤 공기를 이루는 정적인 흐름. 모든 것이 긴장감으로 감싸여 있었다. 잠복은 며칠 동안 이어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자 몇몇 형사들은 괜히 헛다리 짚은 거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다, 뭔가 있다. 우리가 못 본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 새벽이 조금 지나고 어스름한 빛이 산자락을 넘어오던 순간 오래된 차량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잠복 중이던 형사들은 즉시 무전을 날렸다. 대상 차량 확인, 전원 대기 상태 유지. 차량은 어딘가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이동 방향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던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경찰이 처음으로 지존파의 순결을 느낀 순간이었다. 추적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차량이 멈췄다.
형사들은 숨을 삼켰다. 차량 문이 열리고 낯선 청년들 몇 명이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에 일반적인 일상성은 느껴지지 않았다. 무언가 숨기고 무언가 감추려는 기류가 분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사들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맞다. 이들이 우리가 찾던 그놈들이다. 검거는 총성 없이 진행되었다. 기습적인 돌입, 빠른 제압, 그리고 단 한순간의 혼란. 범인들은 처음엔 당황하는 듯 했으나 이내 낯선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마치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드디어 왔구나 라는 표정에 가까웠다. 그들의 눈빛엔 후회보다 오히려 이상한 해방감이 비쳤다. 경찰은 그 표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름을 느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체포 직후 경찰은 그들의 은신처를 수색했다. 그곳은 여러 사건에서 사라졌던 실종자들의 흔적을 연결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공간이었다. 서류, 메모, 일정표,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까지. 지존파라는 이름은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놓은 뒤 비로소 선명해졌다. 수사실에서의 첫 조사. 청년들은 처음에는 입을 닫았다. 질문이 들어가도 시선은 허공을 맴돌았다. 표정은 무표정했고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팀은 점점 압박해갔다. 그들의 이동 기록, 목격 정보, 은신처에서 나온 증거,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한 구성원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우린 그냥 세상과 다르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어디에도 맞지 않는 퍼즐 조각 같았다.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문장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알았다.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어둠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검거된 구성원들의 진술은 조직 전체가 구조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드러냈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 모임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과 규칙을 갖춘 왜곡된 형태의 조직이었다. 경찰은 조직 내부 역할 분담, 거점 위치, 활동 방식 등을 하나씩 밝히며 수사망을 넓혔다. 그리고 마침내 지존파 조직의 핵심 인물까지 차례로 검거되었다. 검거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다. 뉴스 헤드라인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 실종의 실체 라는 문장으로 가득했다. 대중은 충격에 빠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런 일이 진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어떻게 아무도 몰랐지? 도대체 지금까지 뭐가 있었던 거야? 연쇄 범죄라는 개념이 당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늦은 귀갓길이 두려워졌고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수시로 전화기를 확인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누군가에 대한 집단적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지존파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심리적 균열을 건드린 사건이었다. 법정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으로 가득 찼다. 피고석에 앉은 구성원들은 기이할 만큼 차분했으며 때때로 현실과 동떨어진 말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들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그날 법정에 울려 퍼진 판결문은 한국 범죄사에 아주 깊고 무거운 흔적을 남겼다. 사건의 그림자는 오래 남았다. 지존파 사건은 한국 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실종 신고 처리 방식, 연쇄 범죄에 대한 전문 분석, 지역 치안 패턴의 강화, 모든 것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한 단계 진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사회는 잊을 수 없는 질문 하나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 조직이 우리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단지 범죄의 기록이 아니라 사회의 빈틈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이 사건을 떠올리며 그 빈틈을 다시 들여다본다. 다시는 그림자 같은 조직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지존파가 검거된 그 순간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는 마치 오래된 거미줄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불안 위에 놓여 있었다. 연쇄 조직 범죄. 그 단어는 당시 한국 사회에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고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무엇이었다. 사람들은 생각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경찰 내부에서는 실종 신고 체계에 대한 큰 논의가 일어났다. 그 전까지는 성인은 가출일 가능성이 있다며 스문의 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던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지존파 사건은 그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 빈틈인지 보여줬다. 그래서 경찰청은 실종 대응 매뉴얼을 개편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즉시 현장 조사와 초동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초기 3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 문장은 그 사건 이후 법칙처럼 자리 잡았다. 또 하나 바뀐 것이 있다. 바로 조직 범죄에 대한 분석 체계였다. 지존파 사건은 범죄가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 형태일 때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조용하게 사회 안에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그 결과 경찰은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여러 분야의 분석가들이 투입됐고 범죄 심리와 패턴 연구가 발전했다. 이것은 한국 범죄 수사 체계의 큰 전환점이었다. 사건 이후 사람들은 밤길을 더 조심하게 되었고 교외 지역의 방범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 경계 교육이 이루어졌고 지역 사회에서는 방범대, 순찰대, 자율방범 조직이 확대되었다. 뉴스와 신문은 범죄 심각성을 더 크게 다루기 시작했고 대중은 나와 상관없다는 태도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이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오랜 시간 영향을 남겼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남았다.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진실이 드러나길 기다렸고 때로는 사라진 가족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들이 남긴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기억한다. 세상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잃은 건 돌아오지 않는다.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어둠을 처음으로 직면했던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지금도 다큐멘터리, 기사, 재구성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린다. 특히 왜 우리는 그때 몰랐을까? 라는 질문은 사건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그 질문은 단순한 자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가진 경각심이었다. 어떤 범죄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 구조 속의 균열을 드러내고 그 균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지존파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악은 때로는 너무 가까운 곳에서 자란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틈을 통해 번져나간다. 사건을 계기로
도시 외곽 방범 패트롤이 늘었고 지자체는 CCTV 설치를 확대했다. 학교에서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었고 언론은 범죄 보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의 이면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 또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어둠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어둠을 막기 위해서다. 마이크 앞에 다시 앉았다. 말을 꺼내기까지 한동안 숨만 들이마셨다.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수백 번쯤은 생각했던 것 같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니, 더 정확히는 우리는 왜 몰랐을까? 지나간 사건이지만 기록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신문의 낡은 활자, 재판 기록의 각주,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목소리들. 그 목소리들은 시간이라는 먼지를 털어내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무엇이 가장 무서운지 나는 이제 알 것 같다. 잔혹함이 아니다. 잔혹함은 언제나 발견된다.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침묵. 그 침묵 사이에 숨어있던 공기. 그게 가장 소름 돋는다. 사건이 끝난 뒤 도시의 풍경은 변하지 않았다. 시장에는 여전히 아침 고등어 냄새가 났고 길모퉁이 분식집에서는 튀김기름이 끓었고 버스는 똑같은 정류장에서 사람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의 표정만 변해 있었다. 경계, 그리고 불신.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어깨가 늘 조금 더 긴장되어 있었고 밤길의 그림자는 예전보다 깊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실이 있다. 악은 늘 멀찍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 특별한 사람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것. 어떤 선택들이 모이면, 그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 그 끝은 이렇게 붕괴된다는 것.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는지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그저 기록만이 남아있다. 기록은 단순한 이전 이전의 사실을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묻는다.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너라면 그때 무엇을 보았을까? 너라면 그 순간 무엇을 선택했을까? 사건의 끝에서 나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악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괴물 따위가 아니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좁은 틈으로 사람들 사이에 스며드는 공기였다. 누군가는 모르고 지나가고, 누군가는 애써 외면하고, 누군가는 그 공기에 물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기억하는 그 이름이었다. 기록을 덮으며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을 쉬어도 공기가 묵직한 느낌. 하지만 이 침묵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언젠가 이 사건을 또 잊을 것이다. 새로운 뉴스가, 더 큰 소음이 기억을 덮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나는 이 한마디만 남기고 싶다. 기록은 멈추지만 질문은 남는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언젠가 이 방송을 듣는 누군가에게 아주 천천히 다가가 가장 조용한 순간에 속삭일 것이다. 그날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었나요?